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란다. 저기 설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설 준비 잘 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 명절의 특징상은 요즘 젊은 분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나이 아직 40까지도 뭐 상관없고, 50, 60 분들, 이제 가족 이런 뭐 행사들, 요새는 이제 조상떡이 있으면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 그러지. 덕이 없으면 이제 조상을 뭐 묘시면서 뭐 싸우고 뭐하고 해.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만나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싸우지도 말고, 워낙 우리나라 이 명절은 남자들이 다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더라도 여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좀 설은 다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무난하게 꼭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오면 상담이 다 뭐 집안에 어쩌네 뭐하네 이혼하네 막 이런 소리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 물론 나야는 돈 버니까 좋긴 하지만 나의 이제 행복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불편하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여름의 토의 이제 세 번째를 할 건데, 요 구절이 사실 이 궁통보감의 체계라는 거는 이 난감방 조화원약 이제 궁통보감 체계로 이렇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 원작자 이 난감방 체계라는 거는 사실 그 작자 미상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자 미상으로 남아있다가 좀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더 후세에 와가지고 이제 역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궁통보감 체계가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파생이 아니라 원작에서 약간 넘어오면서 이 원저 자체가 약간 좀 역해를 하면서 변질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 궁통보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마지막에 남겨놨던 이 작자분께서도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어찌 내 기존에 우리 선대 이 사주명리학을 했던 이 선대분이 감히 실수했다고 내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 이 구절에서 이 궁통체계를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걸러내는 이 단계가 아닌지, 혹은 약간 오해 소지로 써놓지 않았는지, 하다못해 소주 한잔 하시고 잘못 써놓은지 아닌지가 좀 싶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네가 뭐 이 씨발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굳이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일단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설명할 건데,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거랑 지재 자축금유재 사미 신유사해까지 천간에 10개, 지재 12개, 총 22개 한자만 여러분들이 내가 외우면 된다 했어. 해서 뭐 축 중에 뭐 개신기, 인중에 무병감, 묘중에 갑을, 진중에 을계모, 그 다음에 사중에 무경병, 오중에 병기저, 미중에 정을기, 신중에 무임경, 유중에 경신, 술중에 신종무, 해중에 무갑임, 요거까지만 따다닥 나오면 된다 했어. 어차피 지장간은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한자는 그냥 내가 해석을 해준 것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오늘 이제 여름의 토 세 번째야, 세 번째. 요게 이제 뭐냐면 목조, 화염, 수국, 무해라 그래. 뜻은 목의 도움으로 화가 불타오르면, 약간 내 이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의 자체에서 이제 의심부터 들겠지. 아무튼 설명을 하면, 목의 도움으로 화가 불타오르면 수가 화를 극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 그래. 근데 이 구절이 조금 걸러내는 의도인지, 아니면 조금 소주 한잔 해가지고 잘못 적어두셨는지, 아니면 조금 오해 소지를 해가지고 역해를 하면서 조금 변질되게 마지막에 남겨놨는지는 이제 모르긴 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어. 하고 이 궁통체계에서도 이미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까지 다 이 오행의 체계, 오늘 이제 여름의 토를 하기 전까지도 여름의 화는 이미 화기 자체가 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의 조력을 받는 법이라 없다 그랬어. 이미 여름에 이 화라 병정화 같은 경우는 계절을 자체적으로 만나서, 특히 양간은 기해종하고 음간은 세해종한다 그러거든. 양간은 이제 월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음간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내린 금묘화시를 의거해가지고 지지에 뿌리 내린 세력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 그래. 또한 간은 지를 만나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지는 간을 만나 소명을 부여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병화도 마찬가지지만 정화도 이미 여름의 계절, 자체적인 계절을 만나서 더 이상 목의 조력을 안 받아도 스스로 타버리게 돼. 근데 이제 목생화라는 이 개념에서, 목생화의 개념에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목생화라는 개념은 갑을목과 이 정화와의 관계라고 했어.
이 병화 자체는 약간 태양의 이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나무로 타는 법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과학 공부나 이런 거 해서 알겠지만 이 산소라는 거는 이거 불이라는 거는 산소가 있어야 타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태양에 스스로 이제 불타고 있는 거는 약간 핵반응, 뭐 수소 이런 폭발성, 연쇄 폭발성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대려 이 태양이라는 거 과학적 근거로도 뭐 대려 뭐 나무나 목재나 이런 거 갖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더 활활 막 타오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대려 팍 빨리게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간의 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목생화라는 말은 병화보다는 이 정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이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로 남아 있는 게 여름에는 화가 목의 생조를 받는 게 아니라 대려 목이 타버리게 돼. 목이 타버리게.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제 목이 타버리기 때문에 화가 수에 대한 이제 극을 받으면 이제 무해하다.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여름에 이미 마찬가지로 이 병화 자체나 정화 자체는 임수를 만나든 개수를 만나든 꺼지는 법이란 없어. 여름이라는 이 계절의 주인공은 이미 화의 형태거든. 화의 형태. 여름의 화기가 이미 왕성하기 때문에 대려 수가 화로 인해서 말라버리게 돼. 근데 이제 아직 겨울에 이제 하진 않았지만 겨울 자체의 이제 구조적으로는 겨울에는 당연히 임계수 자체가 왕성하기 때문에 대려 반대. 수가 화를 극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여름에는 이미 화가 왕성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수를 극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야. 수화기제. 화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물이 말라버릴 거고 화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물의 형태가 과하다라고 하면 대려 화가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거는 분명히 수가 화를 극한다 그래. 수가 생극제의 개념에서 수가 화를 극한다 하지만 이제 이게 반작용이라고 그러거든. 분명히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이제 생극제와의 논리에서 이게 생관계 뭐 극관계에서 그러긴 하지만 반작용.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맞지만 대려 화가 너무 과하면 수가 말라버리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전지전능한 신이 적어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명리라는 체계를 인간이 어찌 뭐 헤아려 가지고 단지 그 신의 뜻을 뭐 신이 만들었든 뭐 우주를 누가 창조했든 일단 인간이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인간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뭐 또 아니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 창조를 한지는 사실 모르니까 뭐 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조금 이해가 조금 덜 돼서 잘못 기재해 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구절에 있어서 기존에도 이 작자분께서도 분명히 여름의 화는 왕성해서 대려 수가 말라버리고 마찬가지로 여름의 화는 대려 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에 조력을 안 받는다고 이 구절에서도 앞전에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이 작자분이 이제 와가지고 여름의 화는 목의 생조를 받는다 라는 거는 약간 실수의 의도가 있든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공부하는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기 위함의 함정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러면 꼭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야, 요 페이지부터 요 페이지까지 나온다고 해놓고 시험을 그렇게 내놓고 또 함정 페이지를 넣잖아. 우리가 공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은 그 뭐 20문제, 30문제라고 하면 20, 30문제에서 한 문제 넣고 이 배웠던 거에서 바깥쪽에 뭔 말인지 알지? 조금 더 이 학습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한 애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뭐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뭐 10페이지부터 한 150페이지 안에서만 출제한다 해놓고 150페이지 이상의 문제를 한두 문제씩 꼭 낸단 말이야. 아까 이게 함정처럼. 그래서 이 구절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 구절은 이제 어차피 이제 무기토에 대한 이 영상이긴 하지만 그냥 참고만 해서
그냥 하나만. 4월에 뭘 할까? 개사에 이제 병화 정도. 이 4월 같은 경우는 내가 빛이 뻗어나가는 계절이라 했잖아. 빛이 뻗어나가는 계절. 근데 요때 이 태양 자체가 개수로 보게 되면 이제 중급 학자나 이제 고급 학자, 심화 학자, 초학자를 제외하고 약간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4월의 병화 입장에서 월간의 개수를 띄워놓고 지지의 개수에 뿌리가 없으면 야 씨발 음간은 세종하니까 물이 아니라 수증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학습은 초학자들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때 이제 4월은 병화의 빛 열기가 올라가기 전에 태양에 떠 있는 시간도 길어져야 되며 여름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겨울에 태양이 뜨는 시간보다는 여름에 태양의 시간이 뜨는 시간이 더 길잖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대충 막 몇 시에 뭐 진다 몇 시에 뭐 드러난다 이 뭐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름에는 그냥 대략 한 저녁 6시 7시까지도 좀 밝아.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는 한 4시 막 5시 정도 되면 점점 캄캄해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이제 태양의 빛이 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길어지면서 그 길어지는 그 빛 공간에서 열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 이제 5월이 되면서.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이 병화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는 단계에서 이 개수가 드러나면 이게 이제 식간론상으로는 이제 후군 차일이라 그래. 이 용어 후군 차일이네 뭐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도 돼. 어차피 내가 이거는 유료 강의 학생들한테만 이 식간을 조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비가 쏟아지게 되든 뭐 구름이 끼게 되든 이러면 태양이 가려져 버려. 가려지면 빛을 확장하는데 다소 문제가 발생되겠지. 물론 4월에 태어난 병화 입장에서 개수의 상태가 귀하게 작동해서 뭐 관성이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든 여명일 경우에는 좋은 남편을 가지든 막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태양의 빛이 뻗어나가려고 할 때 개수가 드러나게 되면 가려지니 다소 직장이 좋더라도 에이 씨발 막 족발 존나 나가기 싫나 아주 상사 개새끼들 막 이런다든지 분명 좋은 남편이 할지라도 남편 때문에 뭔가 답답한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요 답답함을 좀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태양을 이 개수 자체가 가린다고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태양을 꺼버리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태양이 가려질 뿐이지 태양 자체가 개수로 인해서 꺼지거나 사라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인간은 지구 안의 땅에 살아가는 이 공간이지만 이 태양은 저기 지구 밖에 있잖아. 태양 이 밖에는 있는데 이 지구라는 이 공으로 따지면 여기서 그냥 비가 쏟아지든 구름이 끼든 해가지고 이 태양은 이제 우주 밖에 있는데 꺼버리는 법은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개수가 아니라 그냥 임수 정도만 있다고 가정하자고 임수만. 그럼 임수는 이제 식간상은 이제 광이상형이라 그래. 태양 빛이 뻗어나가려고 할 때 개수는 이제 태양을 가리는 형태지만 임수는 더 밝게 빛내주는 광이상형. 또 이제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임수가 대략 이제 태양의 빛을 더 멀리 뻗어나가게 해주는 역할로 작동을 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구절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여름의 화는 무조건 목의 생조를 받아서 더 뜨거워진다. 이 개념을 가지고 또한 수가 드러나면 화가 극을 당한다. 이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거든. 여름에 태어난 병정화 일간들이 임계수를 원국에 띄워놓고 그냥 여명 기준하에 남편한테 막말로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굽어버리는 법은 없어. 여름의 화 입장에서 수로 극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이고 어때 하면서 남편은 막 시다발이 다 하면서 막 오냐오냐 케어해주고 다 해야 되거든. 물론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남편이 때려도 막말로 남편이 때려도 닥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여름에 태어난 이제 병화일간들, 그 다음에 정화일간 분들, 여성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남편한테 기 안 죽잖아. 솔직히. 그잖아.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또 칠판 안 지어지네 이거. 나 이거 좀 여기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야겠네.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남편이 어느 애 뭐하네 저하네 하더라도 남편 말을 다
들어먹는 법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뭐 남편도 되겠지만 이제 또 해당하는 남자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여름에 그냥 내가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름에 화는 목을 말라 죽이면 말라 죽이지 목으로 인해서 생조를 받는 법은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목의 생조를 안 받고 목을 말라버리게 하니까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 이 궁통이라는 책에는 이제 농사기법, 이제 농사기법을 내가 이제 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농사기법을 쓰기 이전에 계절을 보는 거죠, 계절을. 여름에 아무리 비가 쏟아지든, 계곡을 가든 여름이라는 계절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장마철이 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그렇게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겨울에는 비가 쏟아지면 더 추워지긴 하겠지. 근데 여름에는 비가 쏟아진다고 한들 겨울처럼 이렇게 추워지는 법은 없단 말이야. 이 사계절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지? 절대 여름에 병하든 정하든 수로 인해서 꺼져버리고 약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미 목의 조력을 받지 않아. 목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정화만 얘기하는 거지 병화 자체는 목의 조력을 안 받아. 여름에 태어난 병화일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어. 그냥 본인들이 알 거야. 여름에 태어난 이 병화일간들이 원국에 가불목을 띄워놨다. 청간보다는 뭐 지지에 갇혀놨다라고 하면 반드시 모친이 나 때문에 고생해. 뭔 말인지 알겠지? 모친이 나 때문에. 응? 막 생을 받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거 생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딴 소리 할 수도 있어도 여름에 태어난 병화들은 특히 정화들은 목을 말라 죽이고 태워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알기를 조금 거시기처럼 알아. 엄마 무서운지를 약간 몰라 애들이. 엄마랑 약간 좀 싸워버리고 이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 이제 병정화들은 목의 생조를 딱히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에 태어난 병정화들이 그래서 엄마 말 잘 안 들어. 엄마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어릴 때야 당연히 어릴 때야 막 무서우니까 엄마니까 무서우니까 막 하지만 조금 크고 이러면 엄마 말 잘 안 들어 이 새끼들이. 이제 물론 이제 원국에 있을 경우 원국에 없으면 이제 좀 별도로 이제 뭐 헛자나 나붐이나 이렇게 빠지면 이제 별도긴 하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그렇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름에 태어난 뭐 4월이든 5월이든 이 정화일간들은 임수를 보든 개수를 보든 수로 인해 가지고 극을 당할 것 같잖아. 극을 대려 안 당해. 이건 좀 냉정한 말이지만 여름에 태어난 이 정화일관들이 남편이 뭐네 저네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알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야. 앞에서는 그래 내가 미안해 하더라도 씨발 막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남편은 물론 이제 존중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건 있긴 하고 남편은 무조건 잡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남자로 인해서 내가 기가 안 죽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되려 이제 겨울 같은 경우, 겨울에 태어난 이 정화들은 이미 겨울의 계절에 이제 왕성한 애들은 임계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이 병정화들은 임계수한테 약간 수긍을 한단 말이야. 겨울에 태어난 병정화들은 이제 수가 왕성하기 때문에 수한테 수긍을 하는데 여름에는 반대로 내가 윗건을 잡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개념으로. 무조건 이 생극재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생의 반작용이 있고 극의 반작용이 있고, 물론 내가 이제 수 입장에서는 화가 극을 당하는 거는 이 생각 극관계, 뭐 때려치고 막 별표 표시하고 뭐 생관계 막 이런 거에서 맞긴 하지만 되려 너무 과하면 화기가 왕성할 때는 당연히 수가 마르는 것이고 수가 왕성할 때는 화가 되려 꺼지는 법이란 말이야.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사계절 내내 그잖아. 사계절 내내 무조건 수로 극을 당한다. 막말로다가 겨울에 태어난 병정화들한테 이거 남편 때문에 좀 마음고생 하시겠네 이러면 맞아요 막 이래. 근데 여름에 태어난 이 병정화들이 남자 때문에 고생하겠네요 라고 하면 저희 남편 저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안 대하는데요. 저한테 감히 어떻게 함부로 대요 막 이런단 말이야. 물론 여름에 태어난 이제 병정화들이 임계수가 원국에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무능하고 좀 거시기하고 못난 놈이면 맞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해. 못나고 이러면
근데 이 수화교전, 이 화의 수화교전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여름의 병정화들은 임계수로 인해서 꺼지는 법은 없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없다라는 개념만. 이게 사실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하니까 화 입장에서 수를 보고 막 이러면 막 뭐 여명은 관떡이 없으니까 남편 떡 없고 뭐 하고 저 하고 직업도 떨어지고 타이틀도 떨어지고 막 그런다 하거든 막. 근데 다 그러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런 식으로 사계절 내내 다 보면 얼마나 단순하겠어, 그지?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구절은 좀 말이 많긴 했지만 이 구절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돼. 내가 볼 때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 작자분께서도 분명히 전에 이 구절에서 얘기해놨어. 여름에 화는 목의 생조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수로 인해 가지고 꺼지는 법이 없다라고 충분히 이 고서 자체에서도 남아 있는데 이 구절에서 잠깐 아차쉽게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절을 무조건 다 읽지만 말고 조금 의심을 가지면서 알아보라는 거야.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있어.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알려준 구절이 있긴 한데 뭐 공부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가히 나쁜 게 아니야. 되려 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되려 더 도움이 되는 거겠지. 뭐 어찌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미용하는 데야. 근데 미용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다 알려줬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알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의심하는 거. 뭐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손님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FM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FM대로 하면서도 약간 유도리 있게 선생님의 의도를 조금 받아들이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배우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이 새끼를 가르쳤는데 호랑이 새끼를 막 키웠네 이런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좀 개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받아들이기만 하면 목이 화를 생한다. 그러니까 화가 더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게 수가 요때는 이제 화를 극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 구절은 지금 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이 구절, 오늘 구절이나 이런 거는 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 토의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 자체는 토를 얘기하기보다는 화의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놨지. 화의 개념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목조화염 막 이런 개념. 그래서 수가 극을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토를 설명해놨는데 왜 이거를 얘네들의 사행을 왜 얘기를 해놨냐면 여름에 토 입장은 막 그렇게 막 따지는 게 없어. 여름에 토는 딱히 할 일이 없거든 사실. 무토나 기토도 딱히 막 크게 할 일이 없어. 무토는 이제 원곡 자체의 균형, 사행이 망가질 때는 조금 고급적이고 이거는 내가 대충 설명할 건데 여름에 무토는 균형이 망가져 있을 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딱히 없어. 그 다음에 기토도 사실 목을 지탱해주는 역할 정도만 들어가지 여름에 기토도 그냥 금수만 갖춰가지고 잘 마르지 않게 이런 상태만 유지를 하면 돼가지고 여름에 태어난 무기토 입장에서는 이 환경, 나를 제외한 이 사행의 균형이 얼만큼 잘 맞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 구절에서는 원래는 이 의미로 약간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이 시선을 좀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고급적이고 심화적이고 약간 심오하게 내 경지 바로 밑에 정도까지는 와야지 이해를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 구절은 크게 이제 몰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제외하고 다음 구절에 있어서만 조금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뒷구절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나 그거를 이제 좀 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주는 이게 영상이 올라갈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설 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설에 뭐 상담이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한번 봐봐야겠지만 뭐 상담 때문일 수도 있고 나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아니면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러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보고 설 이제 준비 잘 하시고 설 잘 보내시고 설 지나면서 2월 며칠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아무튼 설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갑진년이 접근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새로운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들 다들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한 걸로
다 봅시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보다 이제 일단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